자, 제 강의 활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술 임용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되짚어 보면은 사실 한번 지금 훑어본 수험생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 임용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도 넓고 그리고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본 뭐 초수생분들이나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뭘 중심에 둬야 될지도 모르고 자, 이렇게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애매한 이런 교과에서는 이런 범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조화해서 선 이해, 후 암기 순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구조화해서 선 이해, 후 암기. 제 강의가 바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많은 기술 교과의 내용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조화해서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암기할 수 있도록 자, 제 강의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본 개념 강의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출 확인, 개념 이해, 키워드 정리, 문제 풀이.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기출 확인 단계.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출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거를 1차 기출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1차 기출 분석 때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제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대부분의 기출들을 풀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출 분석이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런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6월까지 기출 분석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냥 확인만 한다. 그리고 우리 6월이 되면 제가 그동안 쭉 풀었던 기출과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현재 기출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2차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저만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기출이 분석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출을 확인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서 우리 개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 임용이 사실 어느 한 부분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좀 넓은 범위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자, 이런 방향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이해 본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기술 임용에 대한 개념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뭐 카페에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개념 이해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때 암기와 인출까지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 이해를 끝마치시고 암기와 인출까지 같이 좀 병행해 주시면 네, 충분히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그냥 개념 이해는 지금 하고 암기와 인출은 9월, 10월, 11월로 좀 밀어놓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렇게 좀 밀어놓는다면 막상 9월, 10월, 11월에 암기가 안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암기와 인출은 그냥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냥 개념 이해와 암기와 인출을 조금씩이라도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암기와 인출까지 병행하는 건 너무 좀 어려운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엔 어렵게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어렵게 공부한 게 온전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시험장에서 쉽게 자동화 인출이 됩니다.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개념 이해에 그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암기와 인출을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 수업을 진행하고 키워드 정리를 합니다. 자, 키워드 정리는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쭉 한번 훑어서 정리해주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은 이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목차라는 큰 틀에서 구조화하고, 이 키워드라는 소주제로 다시 머릿속에 좀 체계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중요한 게, 이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키워드를 체크해주고 이 키워드로 내용을 한 번 더 말함으로써 이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니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니 스터디 공부가 됐다 하면은 꾸준히 달라붙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니 스터디는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이 서술형 문제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 스터디 촬영에 달라. 자,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길찬식 전공 기술에 있는 문제를 풀 텐데, 이 예제들은 그냥 맞다, 틀리다,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 예제들의 내용이 사실 실질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그런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제들의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셔서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개념이 나오고 오른쪽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개념을 공부하고 오른쪽에 예제를 저와 함께 푸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제를 풀 때 저와 함께 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고 그 다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자, 다섯 번째 단계도 있습니다. 취약점 보완입니다. 자, 취약점 보완. 근데 아까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수업은 네 단계로 진행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섯 번째 단계인 취약점 보완을 스스로 보태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공부한 부분을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문제를 풀면서 파악하면 되는데, 단순히 그냥 문제를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이 부분을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자,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을까? 혹시 내가 이거 개념을 몰라서 틀렸나? 아니면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인출이 안 돼서 틀렸나? 그게 아니면 개념 인출까지 됐는데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렸나? 그것도 아니면 공식을 몰라서 틀렸나? 뭐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잘 틀리는 부분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기술 임용에서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그냥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취약한 부분을 익히는 게,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훨씬 고득점을 위한 이런 학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난이도도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좀 어떤 효과적인 합격을 위한 좀 학습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